이번엔 최대한 늦지 않게 돌아봤습니다. 2021-22 시즌 26라운드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유벤투스와 토리노의 토리노 더비가 있었습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죠. 보누치와 키엘리니가 모두 부상으로 빠진 유벤투스였는데요. 문제는 그 두 선수의 백업 자원인 루가니가 워밍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를 뛸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경기는 산드로가 센터백 자리에서 뛸 수밖에 없었던 유벤투스였습니다. 애초에 불안 요소가 있었죠. 하지만 유벤투스가 먼저 앞서갔습니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의 유일한 센터백 자원인 데리우트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토리노에서는 오랜 부상에서 돌아온 벨로티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벨로티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리노를 떠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벨로티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걸 해줘야겠죠. 작년 10월 30일 이후 무려 넉 달 만에 골을 추가했습니다. 경기 중에 유벤투스에게는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디발라가 중간에 부상으로 빠지게 된 건데요. 공격이 더 매끄럽지가 않아졌죠. 그런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었으니 모이세케는 진짜 노답이구나 했던 거였습니다. 이 장면은 굴절이 일어나서 슛을 못할 수 있는데 이 바이시클킥 시도하다가 헛발질은 좀 웃기죠. 맞히지 못할 거면 하지를 마, 이 새끼야. 거기다 주심이었던 다비데 마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울을 너무 불지 않아서 경기가 거칠어지는데 큰 일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짧은 시간에 파울이 몇 번 일어났나요? 이런 거 제때 못 끊어주니까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유벤투스는 4위 자리 바깥으로 다시 밀려날 위기에 처했는데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아탈란타를 1대0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탈란타가 이기기 어려웠던 것이 부상이 너무 많아요. 특히 공격수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서 보가와 말리노프스키 두 2선 자원을 투톱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블라우비치가 떠난 피오렌티나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피용택인데요. 전반 38분 토레이라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위기감이 생겼던 피오렌티나였는데 피용택이 이번 경기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다시 이탈리아로 오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피용택입니다. 리그에서 4경기 2골, 코파 이탈리아에서 2경기 3골을 넣으면서 벌써 6경기 5골을 뽑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 소틸의 활약이 최근 굉장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피오렌티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봐요, 제가 뭘 했습니까? 역시 카이오만 선발로 쓰지 않으면 피오렌티나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나저나 팀이 워낙 부상이 많아지면서 골을 허용하고 가스페리니 감독의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는데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아탈란타가 골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된 겁니다. 사실 실제로 골을 넣었던 마리노프스키는 온사이드였어요. 하지만 앞에서 뛰고 있던 하테보어가 볼을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공격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골 취소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던 가스페리니 감독은 결국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승부로 두 팀 희비가 갈립니다. 아탈란타는 유벤투스와 오히려 승점이 벌어지게 됐고요. 피오렌티나는 로마를 제치고 7위 자리로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엠폴리의 경기. 삼프도리아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모처럼 콸간지의 간지 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두 골 장면 모두 하이라이트 영상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클래스가 높았던 골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단 한 골만을 기록하면서 노세화 기미를 보였던 퀄리아렐라가 모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기로 퀄리아렐라는 무려 18년 연속 매년 골을 기록하는 역대 8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로마와 베로나의 경기였는데요. 두 팀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로마 엉망이었습니다. 전반 20분 만에 2골을 내주고 0대2로 끌려갔는데요. 무엇보다 공수 간격이 역시나 너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타미가 혼자 고립되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문제는 로마는 역으로 전혀 압박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항상 비어있는 선수가 꼭 있었고요. 그래서 패스 한두 번으로 가볍게 로마 골문까지 베로나가 쉽게 갔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이런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아페나기안의 한계를 아주 여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피지컬이 약해서 밀려 내려오면서 압박에 갇힙니다. 이렇게 경기 내내 답이 안 나오던 로마를 확 바꾼 것은 바로 어린 선수들 2명이었는데요. 18살의 볼파토와 19살의 보베였습니다. 일단 볼파토가 따라가는 골을 터뜨린 이후에 보베가 극적으로 동점골까지 만들어버립니다.
단순히 골뿐만 아니라 이 두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발 모 선수처럼 여자 문제로 인생 망치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연애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편 우리의 무버지는 이번에도 심판에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는데요. 사실 주심이 선 넘었죠. 이번 경기 베로나는 거의 침대 축구와 다름없는 축구를 했는데요. 추가 시간을 4분밖에 안 준 겁니다. 빡칠만 하죠. 하지만 무버지 징계가 두세 경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로마에게는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살레르니타나와 밀란의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밀란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던 토날리가 너무나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얼마 전까지 리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골키퍼 매냥까지 이번 경기는 정신줄을 놨다는 겁니다. 일단 메시아스의 골로 먼저 밀란이 앞서가는데요. 그 이후 매냥이 공중볼 처리에서 미스를 범하면서 아쉽게 실점을 내주게 됩니다. 그 뒤에도 매냥은 잘못된 판단으로 또 골을 내줄 뻔했는데요. 결국 기회를 엿보던 살레르니타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나마 위기에서 밀란을 살린 건 이번 시즌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던 레비치였습니다. 극적인 중거리 슛 동점골을 뽑아냈는데요. 이번 시즌 부상만 4번을 당하면서 시즌 한 골에 그쳐있던 레비치는 무려 5개월 만에 골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살레르니타나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다비데 니콜라 감독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토리노를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했는데요. 감독이 바뀌자마자 좋은 결과를 거뒀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또 리베리가 다치게 되면서 앞으로의 일정 험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점 1점 차 1위 밀란이 이번 경기 비기게 되면서 선두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는데요.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인테르가 사스올로에게 2대0으로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 인테르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브로조비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렐라가 브로조비치의 위치였던 중앙에 포진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를 본 팬들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테르의 핵심은 바로 브로조비치라는 것 말입니다. 일단 브로조비치가 없으니까 역습을 끌어내거나 혹은 수비라인 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스를 계속 허용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빌드업 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전혀 없다는 데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브로조비치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바렐라가 전혀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나 손쉽게 선취골을 내줬던 인테르였는데요. 더 황당한 건 두 번째 골을 내주는 장면인데요. 아니 씨발 놀랍네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들고 있는 거야? 씨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놀라야 되는 거냐? 거기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라우타로인데요. 아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최근에 너무 골 찬스를 날려먹는데 이번 경기 역시 좀 도가 지나치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허무하게 인테르는 다시 선두로 올라설 기회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또 하나의 팀이 있습니다. 나폴리는 칼리아리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스팔레티 감독이 묘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3백이었는데요. 스팔레티 감독에게는 낯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단순하게 수비 숫자만 늘렸지 전혀 기본적인 수비가 안 됐습니다. 이 장면도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뭉쳐있으니 롱패스 한 번에 슈팅이 되죠. 여기서도 수비하는 선수들 숫자는 많은데 정작 측면에 있는 선수를 완전히 놓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로렌조까지 부상으로 이른 교체 아웃이 되면서 어려움에 몰렸던 나폴리였는데요. 결국 후반 교체로 투입된 오시멘이 동점골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타냐는 고민거리인데요. 이번 경기 슈팅을 한 차례도 날리지 못했어요. 전혀 자신의 피지컬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베네치아와 제노아, 두 팀도 1대1 무승부였습니다. 베네치아 앙리의 선취골로 1대0. 하지만 제노아 에쿠반이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소식부터가 대박입니다. 칼렙 에쿠반, 무려 리그 22경기 만에 첫 골을 뽑아낸 공격수입니다. 시간상으로는 1374분을 뛰면서 겨우 골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감독이 블레신으로 바뀌어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제노아입니다. 현재 23경기째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디네세와 라치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팀 역시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라치오가 이기기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임모빌레가 빠졌고 미드필더 쪽에서는 루이스 알베르토가 빠졌으며 수비 쪽에서는 라짜리와 아체르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올로페오에게 선취골을 허용했는데요. 안데르송이 동점골을 넣고 비길 수는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라치오의 새로 영입된 공격수 조반 카브랄의 데뷔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 공격수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요. 볼로냐와 스페지아의 경기는 2대1 볼로냐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볼로냐의 아르나우토비치의 부진은 꽤나 심각했습니다. 가장 최근 득점은 작년 11월 28일 거의 석 달간 아예 골을 넣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아르나우토비치가 이번 경기는 멀티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공격력 부족이 아쉬웠던 볼로냐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르나우토비치가 너무 부진해서 노쇠회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32살밖에 안 돼요. 나 32살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부진에 빠져있던 볼로냐는 후반기 첫 승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역배가 참 많았는데요. 27라운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